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보통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을 밉상이라고 하는데요. 연예계에선 정준하가 대표적 밉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달업계에선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이라고 해놓고는 인기 메뉴들의 가격을 14,900원으로 해놓는 가게들이 밉상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14,001원을 최소 주문 금액으로 설정해 놓아 주문하지 않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1,000원짜리 공깃밥을 주문하고 포장으로 1,000원 할인받는 최악의 밉상 빌런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밉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마틴 슈크렐리입니다. 마틴 슈크렐리는 튜링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다라프림이라는 약물에 특허를 돈 주고 산 뒤 가격을 50배 올린 것으로 유명세를 타는데요. 다라프림은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으며 말라리아 치료에도 효능이 있어 WHO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약품 중 하나로 지정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자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는 에스턴 마틴을 자전거 가격에 파는 회사를 매입해 토요타 가격을 매겨 파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알당 750달러 가까이 지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한 알당 1달러씩 판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약의 구매처는 보험사와 병원이라 당연히 75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기에 말 그대로 말장난을 한 것으로 결론납니다. 당시는 미국의 대선 기간이기도 하였는데 힐러리는 그를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도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는 등 후보 간 대화합을 이루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5,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페북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밉상짓을 하며 미국의 국민 밉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문회까지 불려가게 되었는데 보통의 제약업계는 R&D에 매출의 15% 정도만 투자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70%를 투자하여 희귀병을 연구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전에도 희귀병 시스틴요증 약인 사이올라 가격을 20배 올린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도 내내 조롱 섞인 표정으로 일관하는 등 비호감을 보여줬고 트위터로도 청문회 의원들을 조롱하는 등 점점 선을 넘는 밉상짓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카니에 웨스트의 7집 앨범을 혼자서 듣게 해주는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모로 기행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값 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두 개의 헤지 펀드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숨기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짜 계좌 명세서를 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8천만 원 가량의 벌금과 80억 가량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작년 5월에 조기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했던 블룸버그의 크리스티 스마이드라는 기자는 이후로도 그를 쭉 취재해 오다가 감옥에서 그와 첫 키스를 나누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와의 사랑을 위해 사표를 내고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후로도 전화와 면회, 이메일 등을 통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앞으로 낳게 될 아이의 이름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LA에서 폭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끊었다는데요. 그렇게 둘은 끝났고 슈크렐리는 스마이드가 앞으로 하는 일들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마이드가 둘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책으로 펴내 돈을 벌려고 한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후로 둘의 관계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주식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친구 음식 맘대로 먹은 친구 썰입니다. 작년 1월 네이트판에는 이게 쫓겨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친구와 4년째 룸쉐어 중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둘 다 이혼 가정이라 서로 속사정 잘 알고 찐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혼하고도 여유 있던 친구와는 달리 글쓴이는 늘 생활이 빠듯했는데 친구가 서울로 취직하며 친구 아버지가 투룸 아파트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서울로 직장을 잡으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없이 월세 30에 공과금 포함 생활비 반반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가 늘 반찬을 보내줘서 함께 먹었었는데 어느 날 먼저 퇴근해서 보니 스티로폼 택배가 와 있어서 열어보니 반찬이 있었다는데요. 연말이라 갈비와 꼬막 무침, 전복조림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친구가 반찬 먹은 걸 보더니 왜 자기가 포장도 안 뜯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냐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반찬 늘 같이 잘 먹었고 어머님이 글쓴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종종 보내줬었다며 이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냐고 글쓴이도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친구는 여지껏 자기 엄마한테 반찬 감사하다 인사 한번 한 적 있냐? 나보다 먼저 우리 엄마 밥 먹고 새해 인사는 했냐고 이야기했고 글쓴이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어머니 생신 같은 때에 집에 가면 케이크나 치킨 쿠폰 같은 거 보내긴 하지 않았냐고 하니 친구는 급정색하더니 3달 줄 테니 다른 집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치사하게 얘기가 왜 그렇게 튀냐며 앞으로는 네 허락 없인 엄마 반찬 손도 안 대겠다고 했지만 친구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저녁에 친구가 좋아하는 엽떡 먹을래 물어봐도 아니라고 단답하고는 3개월 후엔 방 비워달라는 톡만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 사정 다 알면서 갑자기 나가라니 너무 막막하고 집도 반찬도 다 부모님께 받은 거면서 갑질하는 친구한테 서운하다며 제발 조언 좀 해달라 하며 글이 마무리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는 그냥 기본 예의가 없는 거라며 쫓겨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글쓴이는 본인은 엄마 밥 한 번 받아 먹을 수도 없어서 똑같이 이혼했어도 부모님께 사랑과 챙김 받고 늘 여유 있는 친구가 부럽고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다며 친구에게 사과도 하고 친구 어머님께 감사 인사도 꼭 하겠다는 추가글을 남겼는데 말 그대로 호의가 계속되자 권리인 줄 알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카공족입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면서 카페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는 분들인데요. 그저 노트북 정도만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예 이렇게 멀티탭까지 가져와서 코드를 몇 개씩 쓰기도 하고 데스크탑을 가져와서 업무를 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아예 프린터까지 가져온 사람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전동 킥보드까지 가져와서 충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불까지 가져와서 덮고 잠을 자는 빌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6월 한 사장님 카페에는 너무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에 밤 11시에 2명의 여학생들이 들어오더니 아침 8시 반까지 자리에 있고 누워서 잠도 잤다고 합니다. 결국 이용시간 8시간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니 야 나가자 라고 하고는 나가서는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하는데요. CCTV를 돌려보니 새벽에 잠깐 나가서는 다른 카페 음료를 들고 와서 매장 컵에 따라서 먹었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초콜릿도 팔지만 외부에서 사온 초코바도 먹고 결국 치우지도 않고 나갔는데 다른 가게의 슬리브 역시도 그냥 테이블 위에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여성 커뮤니티에는 카페 알바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공부하는데 블렌더 가는 소리, 원두 내리는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좀 줄여달라고 했다며 어케 줄여?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원두로 귓구녕 막아버리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이 당연히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카공족들을 퇴치한 분도 있었는데요. 실제 카공족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다른 아주머니에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멀쩡한 방 냅두고 카페에서 겁먹부린다. 항상 그런 애들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문자질 하면서 집에 와서는 공부 열심히 한 척 생색 타낸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글쓴이는 본인 자식들 이야기구나 생각했었는데 꼭 공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것들이 저렇게 이어폰 끼고 하는 척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고 에어팟 볼륨을 끄고 계속 들어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이어폰 끼는 애들 없다. 누가 공부를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할 줄 모른다 같은 대화를 웃으면서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수방사 홈시어터 사건입니다. 수방사는 의뢰인의 집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하며 수방사가 어떻게 집을 바꿔주든 태클을 걸지 않는다는 집포기 계약서까지 쓰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집안에다가 수족관을 만들어 고등어 같은 횟감을 풀어주기도 하고 집안에다가 7080 감성 주점 느낌의 포차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갈 40포대를 쏟아넣어 캠핑장을 만들어주는 등 진짜 노빠꾸 방송이었는데요. 어느 날 집을 홈시어터로 만들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제작진이
아내가 정말 영화를 싫어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고 집에 TV나 가구들이 2달밖에 안 됐다며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리모델링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의뢰인은 뭔가 꽁으로 홈시어터 집에 만들려고 하나 하는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결국 수방사 제작진은 자동차 극장이라며 진짜 자동차 반쪽을 잘라와 집에 붙였고, 신청자는 와이프보다 더 심란한 얼굴로 이게 아닌데 싶은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이런 밉상짓을 하면 결국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